네, 그 다음은 우리 탱구님 사연. 탱구님은 썸이네요. 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남자랑 저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편이고, 남자 40대, 저는 30대. 두 번째 만남 이후에도 계속 카톡을 했어요. 두 번째 만남 이후에도 계속 카톡을 했어요. 연락하고 만난 건 다 해서 2주 정도 됐어요. 서로 조심스러운 편이고 한 번도 통화는 해본 적 없고 표현 같은 것도 서로 없어서 제가 연락 끊기 전 임티 같은 거, 임티 뽀뽀하는 거 한번 보낸 게 다였어요. 서로 카톡할 때 안 끊기게 대부분 서로 묻고 저도 신경 써서 보내는 편이었어요. 근데 주말이 다 됐는데도 만나자는 말이 없길래 제가 먼저 다음날 토요일이길래 뭐 하냐고 물었는데 진짜 갑자기 연락이 없어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밑에 카톡에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얘기했고 이번 주말에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말한 게 핑계 같기도 하면서 제 표정 때문에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관계가 끝난 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조언 구하고자 올렸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카톡을 보겠습니다. 우리 남자분이 굿모닝 잘 잤어? 어제 잠들었어. 여자분이 잘 잤어. 피곤했으니까. 오빠는 피곤한 건 괜찮아? 기절하긴 했는데 어제 늦퇴해서 그런지 몸이 무겁네. 오늘도 출근하자마자 팀장님이 계속 일 던져주시고 오전 업무 잘하고 있어? 남자분 카톡 되게 열심히 잘해주시네요. 오늘도 일찍 자야겠는데? 힘들겠당. 응, 잘하고 있어. 오빠는 벌써 점심시간이네. 이제 점심시간이지? 맛있는 거 먹고 있나? 난 밥도 먹고 낮잠도 잠깐이지만 기절해 잤어. 아닝, 우리는 도시락 업체 시켜 먹는데 그냥 쏘쏘해. 요즘 많이 피곤한가 보네. 맛있는 거 나왔어? 아항, 한 솥에서만 시키는 거야? 응, 머리만 대면 기절해. 우리도 오늘 쏘쏘했어. 회사만 오면 입맛도 안 도네. 남자분이 엄청 피곤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인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하려면요, 일단 시간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요. 일단은 감정 소모가 되게 많아요. 아시죠? 연애할 때 우리 하루 종일 이제 그 연인이랑 연락하는 것도 신경 쓰고 이 사람에 대한 좀 걱정이라든지 이 사람의 감정 같은 것들도 이제 섬세하게 좀 살피게 되잖아요. 그래서 연애를 하려면은 에너지가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랑 정말 오랫동안 되고 죄송해요. 우리 댕댕이가 오랫동안 만나가지고 정말 안정된 사이가 된 거 아니고서는 뭐 안정된 사이에서도 사실 조금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한데 우리가 연애를 하려면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와 열정과 그런 감정 소모가 당연히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머리만 대면은 기절하고 입맛이 안 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으면은 연애할 준비가 좀 안 돼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고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할 정도인데 연인을 챙길 수가 있겠어요? 아마 챙기는데 한계가 있을 거고요. 연인은 서운해할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오해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과정에서. 왜냐면은 이 기절한 애가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자기 전에 답장을 안 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좀 답장을 소홀하게 했거나. 근데 그게 이제 장기 연애면 괜찮은데 연애 초반이나 뭐 3개월에서 6개월 그 정도 한 1년 이내 그런 분들은 상대방이 퇴근하고 자기 전에 연락도 안 되고 먼저 그냥 자버리고 이러면은 어때요? 아마 신경 쓰일걸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이런 태도들이 초반에 연애를 발전시키는데 조금 상대방의 오해라든지 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연애를 하기 위해서 건강한 멘탈과 건강한 마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연애가 너무 좋고 행복하니까 그냥 좋은 사람 있으면 내가 참고 노력해서 잘 하면 된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연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내 시간과 감정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그런 관계?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나의 멘탈과 육체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한테 안정적으로 내가 대할 수 있고 상대방한테 연인으로서의 좀 책임?
이런 의무 이런 것들을 좀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피곤하면은 또 상대방한테 되게 예민하게 대하고 상대방의 되게 작은 단서에도 이 사람도 좀 서운해하거나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평소에 내가 뭐 일이라든지 학업 때문에 너무 바쁘고 예민할 때는 상대방의 그런 별거 아닌 행동 반응에도 좀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불안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인드 컨트롤, 육체, 건강한 몸과 마음 잘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아닌 개인 도시락 집이양 에휴 너무 피곤하면 운동 가지 말고 하루 쉬영. 아까 비바람 부는 것 같던데 피곤한데 또 운동까지 하시나 봐요.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시는 건가 봐요. 오늘은 그럴까 싶어 탁구만 치고 올까 해. 지금 울산은 비 오고 있어. 부산도 오나? 그래도 탁구는 안 빼먹냉? 비가 왔다 갔다 하냉. 난 벌써 집이야. 버스 탔어? 탁구는 몸이 힘들지 않아서. 오, 집에 금방 갔네? 난 집 곧 도착해. 비 지금은 살짝 오네? 일주일에 2시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덩. 탁구 잘 갔어? 와, 좋다. 탁구 갔다가 좀 전에 집에 왔어. 엄청 습하네? 그것만 좋아. 마정, 언능 저녁 먹어. 저녁 먹고 있어. 잘 쉬고 있어? 일찍 왔는데 왜 이렇게 늦게 먹어? 오늘은 못 걸었네. 여자분이 되게 친절하시네요. 그 남자분이 하는 말을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잘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 더워서 입맛 없다가 조금 배고파서 늦게 먹었어. 비바람 점점 세지는 것 같네. 그치, 입맛 없긴 하지. 새벽에 심하겠당. 난 이제 자려고. 오빠는 잠들었나 봐요. 다음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자, 이제 이러면은 이제 많은 여자분들이나 뭐 좀 불안 높은 남자분들은 불안해하죠. 썸 타는데 이렇게 연락 없이 잠들면은 아마 대부분은 많이 좀 불안해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 있으면 좀 불안하고 걱정한 마음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보통 썸 탈 때는 남자들이 웬만하면 연락도 되게 잘해주고 되게 적극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락하다가 잠들고 그러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좋은 아침, 잘 잤어? 어제 톡하고 잠들었어. 네. 11시 44분. 네. 굿모닝. 잘 자고 준비 중이야. 오빠도 잘 잤어. 아침부터 교육이라 정신이 없었넹. 출근 잘했지? 항상 정신이 없고 바쁘시네요. 바빴구낭. 맞점행. 이제 점심시간이겠네? 도시락 시켜 먹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 남자분의 카톡의 텀이 좀 일관적이에요. 1시간에 한 번씩. 1시간 텀으로 오시네요. 근데 또 약간 연락에 예민하신 분들은 이렇게 1시간 텀으로 오면은 약간 걱정하시잖아요. 이 남자 진짜 나한테 관심 있는 거 맞나? 나한테 관심 있으면 바로바로 카톡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죠. 이런 것들이, 이런 불안이 저는 좀 차곡차곡 쌓였을 것 같아요, 이 여자분이. 왜냐면 이 여자분이 지금 남자분 말 하나하나에 되게 정성스럽게 대답해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대답을 해주고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좀 이 관계에 내가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신경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이겠네? 도시락 시켜 먹었어? 먹고 쉬었어. 오빠는? 근데 내일 뭐 해? 이렇게 보냈는데 5시간 답장 없다고? 여자분이 갑자기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야 이거 그 답장 없다고 지금 갑자기 이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은데 이게 그냥 답장이 늦었다고 이 남자 나한테 관심 없구나 이렇게 그냥 혼자 생각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행여 진짜 이 남자분이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늦게 답장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남자가 진짜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렇게 답장을 못했어요. 근데 내 썸녀한테 이렇게 딱 연락이 와 있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킹부담이요, 킹부담. 갑자기 약간 좀 뭐지? 하면서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답장이 안 왔어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오빠도 나랑 같은 생각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 만나자는 말이 없어서 그냥 내가 제이님 당황하셨다.
그쵸, 그쵸. 그니까요. 이렇죠. 그니까 이게 여러분, 연애할 때 그 내 스스로의 자존감이랑 그런 불안 컨트롤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니까 진짜 이 남자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남자분이 행여 나한테 관심 없고 좀 미적지근 해가지고 이런 행동해도 나는 쿨하게 행동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내 불안을 바로 표현하는 순간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좀, 약간 생각해 봐야겠다. 이거를 그냥 그냥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남자가 그냥 생각해볼 구멍 없이 그냥 너 지금 결정해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편안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거나 좀 여유를 갖게 해줘야 돼요. 근데 많이 불안하셨나봐요. 많이. 그러니까 오빠도 나랑 같은 생각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 만나자는 말이 없어서 그냥 내가 먼저 물어본 거였는데 이렇게 회피하는 거 보면 내가 아니었나 보네. 그래도 예의상 말이라도 해줬으면 답답하지 않고 쿨하게 알아들었을 텐데 좀 그래. 그럼 진작에 연락도 안 했을 텐데 그냥 나이가 있는 만큼 더 중요한 선택한 거라고 생각할게. 그러니까 그냥 만나자고 물어보려고 내일 뭐 해? 이 말 했는데 이거 답장 늦었다고 회피하는 거고 나만 진지했던 거고 이렇게 지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과장됐잖아요. 살짝. 네. 이 연락 없다고 내가 당연히 거절당한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너무 나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행여 상대방이 그런 마음인 것 같더라도 당당해야 되거든요. 진짜 바빠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얘기해야죠. 물어보고. 왜 답장 없어? 이거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풀어나가야지. 이 말이 사실은 그거잖아요. 이 말에 담긴 말은, 이 여자분의 말에 담긴 말은 나는 너무 잘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연락 없는 거 보니까 나를 차버릴 것 같아서 너무 불안해잖아요. 결국 이 말에는, 이 깊은 말에는 사실 그거예요. 나는 너무 잘해보고 싶은데 나를 찰 것 같아서 나 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그냥 정리한 거죠. 내가 차일까봐. 근데 이렇게 장문 띡 보내면은 차일 가능성이 거의 7, 80%예요. 이 남자가 엄청 이 여자한테 매력 있어가지고 막 매달리고 있었던 상황 아니고서는 이렇게까지 말하면은 대부분 이 말을 합리화하고 받아들여요. 남자분들은 특히. 그리고 지금 썸이잖아요. 썸 단계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막 우리 관계를 빨리 확실하게 해 이렇게 말하면은 네, 그것도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는 거고, 저는 썸은 약간 좀 아직 사귀는 게 아니고 확실한 그런 관계였으면은 썸도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빨리 사귀었지. 그래서 썸은 약간 저는 줄다리기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줄다리기 할 때 어때요? 우리가 너무 줄 빨리 확 놔버리거나 줄 너무 확 당겨버리면은 상대방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둘 다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든 나든 넘어지지 않게 약간 그 서로의 그 감정 이런 균형을 잘 맞추도록 조율을 해야 됩니다. 내 그 마인드 컨트롤 안 돼가지고 확 당겨버리거나 확 놔버리면은 안 돼요. 땡땡아, 연락이 너무 늦었지? 미안해. 내가 아직도 생각이 너무 많은가 봐. 너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서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맞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아.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오면 뭘까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오면은 프레임인 겁니다. 봐봐요. 좋은 사람인 거 알고 더 알아가고 싶대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대요. 그거는 매력이에요. 우리 앞에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너가 좋은 사람인 거 알고 너가 잘해주는 거 알겠는데 뭔가 그냥 마음이 안 간다. 그거 다 뭐예요? 다 그냥 매력 없고 프레임 낮아가지고 안 끌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프레임이 높은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고 끌리거든요. 근데 이분도 그 카톡만 봤을 땐 되게 자정하고 친절하게 잘 해주셨어요. 근데 뭔가 이제 그 만나거나 데이트를 했을 때 좀 프레임 낮게 행동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이 확 구미가 당기지 않아가지고 이제 좀 모호하게 행동하다가 이 여자분이 갑자기 이렇게 확 질러버리니까 갑자기 확 부담스러워지면서 그냥 안 되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럴 때일수록 이런 약간 이렇게 연락 안 되는 이런 긴장되는 시간일수록 이거를 잘 활용하면은 이 남자분이 확 끌려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시기, 딱 이런 시기, 이렇게 딱 상대방의 반응이 미적지근해지는 이 시기가 상대방을 확 당겨올 수 있는 시기거든요. 이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연애를 어려워하거나 프레임이나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이 시기를 이렇게 그냥 끝내버립니다. 이렇게 오히려 더 망쳐버려요. 저는 이런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을 주저하게 됐어. 이런 고민을 더 일찍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늦어서 다시 한번 미안해.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게 좀 있었는데 왜 계속 주저했냐면 그만큼 이 여자가 머리로는 좋은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뭔가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잘해주는 건 아는데 마음이 뭔가 안 끌리니까 쉽게 또 거절하기는 힘들죠. 왜냐? 내가 마음이 왜 이런지 나도 모르니까. 머리로는 좋은 사람인 거 알겠거든요. 잘해주고. 근데 이렇게 고민할 때 이렇게 팩폭 날려버리면은 무조건 끝나요. 그래서 그쵸. 아직 썸남이니까 정중하게 말하죠. 썸남이니까. 만약에 사귀고 서로 관계가 막 지지볶고 했었던 관계면 이렇게 정중하게 말 안 하죠. 썸이어서 그래요. 아직 사귀고 뭘 한 게 아니고. 그리고 연락한 지 2주밖에 안 됐대잖아요. 그래서 여자분이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는 게 뭔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솔직하게 말해주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주면 안 돼? 이게 너가 다른 말로는 너 왜 거짓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남자분이 이 카톡만 봤을 때는 진짜 솔직하게 말했거든요. 왜냐면 앞에 되게 친절하게 말하다가 이렇게 말한 거는 진짜 솔직한 마음 자기 터놓고 말한 거예요. 근데도 이제 이 말을 의심하고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랬을 때 뭐라고 말했을 거냐면은 그랬구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나 보네. 그 마음에 걸리는 게 혹시 어떤 거야? 그냥 이렇게만 물어봤지 솔직하게 말해줘. 이렇게 말하면서 약간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소한 건데 봐봐요. 내가 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난 최대한 솔직하게 표현했어. 근데 상대방이 그렇구나. 어떤 것 때문에 좀 불편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그래? 너가 불편했던 거 뭔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안 돼? 이거랑은 너무 느낌이 다르죠. 약간 취조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 불편한 마음을 솔직하게 터놓을 때는 이런 거를 좀 편안하게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랑 멘트로 다가가야지 막 그거를 더 쪼아가지고 취조하는 식으로 하면은 도망가요. 부담스러우니까. 왜냐면 웬만한 사람들이 이런 불편한 얘기 하는 거를 힘들어 하잖아요. 불편한 얘기 하면은 사이가 안 좋아지고 상대방한테 안 좋은 감정을 주니까. 그래서 이런 힘든 얘기 할 때는 좀 그런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좀 다독여주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은 이 남자분의 태도가 나쁘지가 않으니까. 태도가 나쁘면은 그냥 나도 세게 나가면 되죠. 근데 이렇게 존중하면서 다정하게 말할 때는 나도 그런 태도로 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분이 뭐라고 하냐? 그게 직업적인 조건이라면 바꿀 수 없는 거지만 다른 면이라면 변할 수 있는 건가 아닌가 해서 물어봤어. 직업적인 조건이래요. 이 여자분이 직업적인 조건 때문에 약간 컴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직업적 조건을 꼭 집어서 얘기했겠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될 나의 직업 때문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좀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불안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굳이 이 직업을 꺼냈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확인하고 싶었나 봐요. 내 직업 때문인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좀 불편한 얘기잖아요. 이 상대방이 직업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면은. 근데 지금 다 모든 거를 나는 이미 이 사람한테 차일 사람이고 이 사람은 회피할 사람이고 그런 거를 전제로 해서 이 사람이 결국 이렇게 떠난 거는 직업적인 때문인 거고 자기가 혼자 다 이미 답을 내려놓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이미 자기가 다 정해놓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대화가 아니죠?
그래서 이 남자분이 이제 좀 당황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내 직업 때문이야? 이러면 솔직히 좀 상대방을 좀 무시하는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정중하신 남자분이 좀 당황해가지고 뭔가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할 정도죠? 그럼 이 남자분 아직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진짜 마음 없는 거였으면 그냥 대충 정리하고 끝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장문으로 설명해 주는 거는 이 남자분이 그래도 이 여자분을 좋게 생각하고 마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이렇게 말해요. 아, 그런 건 아니고 성격이라고 해야 하나? 어떤 상황에서의 기분이 솔직하게 눈에 보이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도 해. 근데 처음에나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때의 신뢰의 기온에 따라서 너의 춥고 덥고 하는 불편한 기분이 얼굴에서 보이면서 같이 있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남자분도 약간 제이님 너무 웃겨. 제이님 항상 들을 때마다 거울 치료 받으시는 거 너무 재밌어요. 이 사연 분석 받는 게 이제 이렇게 되게 다양한 사연 같은 것들을 들으면서 나의 상황 같은 거에 좀 대입하면서 듣다 보니까 아, 나도 이런 적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약간 거울 치료가 되는 효과가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 분석 통해가지고 거울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데 우리 제이님이 항상 거울 치료를 잘 받아가세요. 그러니까 이 춥고 덥고 하는 불편한 기분 이거 뭐예요? 이 남자분도 사실 상대방 눈치를 되게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 근데 이거는 저는 여자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열정맨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떠오른다고 했는데 이 11시 14분까지 여자분이 기분이 태도가 된 건 조금 맞긴 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이 기온에 따라서 춥고 덥고 하는 그 불편한 기분이 얼굴에 나타났대요. 근데 이거는 좀 생물학적인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는 그 사람들 중에서 그 자기 기분이 얼굴에 좀 바로바로 나타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타고나기를 유전자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막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컨트롤하지 않으면. 근데 이 여자분이 약간 예민하셔가지고 그런 기분이랑 나의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얼굴에 잘 드러나시는 분인가 봐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더 내가 관리를 하면 너무 좋죠. 근데 그게 원래 내가 타고난 상황이면 좀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남자분도 좀 다른 사람 눈치를 잘 보시는 분이어가지고 이 여자분이 그 표정을 바꾸는 거에 되게 좀 예민했었나 봐요. 눈치를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이 남자분도 약간 자존감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 눈치 보는 이런 것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건 내가 너무 너의 일부분만 보고 단순히 판단한 거니까 기분 나쁘게 들렸다면 미안해. 그러니까 근데 봐봐요. 그냥 서로 좀 안 맞아가지고 자연스럽게 연락 끊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멀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굳이 어차피 뭐 이 사람이랑 관계 끝날 거고 이 사람이랑 굳이 저는 이렇게까지 막 나의 치부랑 단점을 서로 지적하면서까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솔직히 싶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진짜 내 약간 직업적인 컴플렉스여가지고 이런 거를 확인받고 싶어가지고 더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막 파고 들었던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나의 단점을 굳이 들으려고 하는 그건 뭘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이 사람은 나랑 2주밖에 안 만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나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이거를 물어보는 거는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그냥 이 사람의 호불호일 문제일 뿐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내가 확인 사살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주밖에 안 만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말 들으면은 그냥 자존감 떨어지지 않아요? 저는 이런 말 굳이 안 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 남자부터 그러니까 저 약간 마음 아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내가 왜 싫은지 이 얘기를 2주 만난 사람한테 굳이 들어서 뭐해요. 2주 만난 사람인데 그냥 이 사람 개인적인 문제겠지. 카톡 보니까 진짜 개인적인 문제고, 그쵸? 이 사람이 눈치 많이 봐서 그런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장문을 보냈죠. 아니야, 기분 나쁘지 않아. 알 것 같아. 근데 전 좀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말은 이렇게 해도. 내 성격에 대해서 막
내가 어쩔 수 없는 내 그런 특징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내가 왜 싫은지 얘기 듣는 것 자체가 솔직히 상처잖아요. 이런 얘기 굳이 물어보지 마세요. 이런 얘기 굳이 물어보지 마세요. 진짜 내가 정말 사랑해가지고 오랫동안 만난 남자친구가 그런 얘기 해주는 거면은 영양가라도 있지. 저는 이런 얘기를 굳이 파고들지 않는 것도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을 잘 보호하셔야 돼요. 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나에 대한 진짜 이거, 네, 그쵸. 뭔지 아시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2주밖에 안 만난 사람이 이제 나한테 매력 못 느껴가지고 그냥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 하면은 그냥 보내줘도 되는데, 너 나 왜 싫어? 왜 싫은데? 이렇게 물어봐서 그 사람이 나 너 이것 때문에 싫어. 이렇게 듣는 그 팩폭이 여러분들 행복해요? 전 너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고, 네.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그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내 마음? 그거 그냥 내 자존감만 깎아먹을 것 같아요. 나한테 진짜 도움되는 거일 것 같지가 않거든요. 네. 왜냐면 이 위에서도 말했듯이 이 여자분은 원래 이런 성향의 분이신 거고, 이런 거를 눈치 안 보고 쿨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남자분의 그 특징이라고 저는 좀 더 느껴지는데, 그래서 아니야, 기분 나쁘지 않아, 알 것 같아. 근데 내가 생각보다 더위랑 추위에 좀 취약해. 처음에도 좀 춥긴 했어. 그리고 긴장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왜 설명해야 되냐고, 내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 건데. 거의 2주밖에 안 만난 사람한테.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때, 근데 이거 설명하는 마음도 솔직히 이해 가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좀 인정하고 좀 해명하면서 잘해보고 싶은 거겠죠. 그쵸. 여성분이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왜 안타까워요? 나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들 이제 약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타깝긴 해요. 그러니까요. 내가 자존감이 높아야 상대방한테 차여도 당당하고 내 문제라고 덜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관계가 있어서 물론 상대방이랑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진짜 내가 부족해가지고 차이고 잘못될 수도 있죠. 근데 2주 만난 사람한테 내 평가를 듣는 거는, 그리고 2주 만난 사람이 내 평가를 했을 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그 당당함 없이 이렇게 반성하듯이 말하는 거는 좀 슬픈 것 같아요. 슬퍼. 그리고 두 번째 만났을 땐 너무 더웠어. 내가 시간 들여서 준비했는데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걷다 보니 덥고 화장도 망가지고 얼굴에 땀은 계속 흐르고 늦기도 하고 좀 속상하더라고. 속상하죠. 근데 그땐 정말 표정 관리가 잘 안 됐어. 그건 나도 미안해. 표정 관리가 잘 안 됐구나, 실제로도. 그러니까 많이 속상했나 봐요. 이건 약간 기분이 태도가 된 것도 좀 맞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일부를 보고 판단할 할 수밖에 없지만 표정은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 그땐 내가 너무 경황이 없었기도 했고 좀 더운 시간에 피해서 다시 본다면 다를 거야. 다를 거야. 인지하고 있는데 체형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기온이 나한테는 심하게 차이가 나면 나도 모르게 망각하게 돼. 그치만 더 이상 불편하지 않게 노력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자분이 그래도 이 남자분이 좀 마음에 드셨나 봐요. 다들 같은 마음이죠? 제이님이 근데 저렇게라도 들어야 단념되고 인정될 것 같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왜 상대방한테 이런 내가 싫은 이유를 확실하게 듣고 상대방이 날 싫어한다는 걸 확인해야 포기를 하냐고요. 왜? 왜 상대방이 내가 싫은 이유를 꼭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을 해야 상대방을 보내줄 수가 있는 걸까요? 그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자분이 이렇게 설명을 쓴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왜 마음에 걸렸는지 좀 듣고 자기가 해결해보고 싶어가지고 물어본 것 같아요. 단념보다는. 그래서 이제 해결해 보려고 물어봤던 것 같아서 이제 해결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쵸, 진심으로 얘기하긴 했죠. 근데 이거는 뭐랄까, 그쵸,
근데 이거는 저라면 이렇게 안 보냈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이렇게 말을 했으면, 아, 그렇게 느꼈구나. 맞아, 내가 좀 더이랑 추위 약해가지고 전 이렇게 일단 진지하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약간 이렇게 정말 서로 막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는, 굳이 저는 이렇게 심각하게 내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진짜 내 단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 단점이랑 이런 거에서 얘기할 때는 오히려 쿨하고 좀 가볍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이 상대방도 나한테 덜 미안하고, 나도 이 상대방과의 대화를 좀 편하게 받아들이고 이 분위기가 좀 더 풀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기보다는 열정맨이 그냥 남자가 저렇게 나오면 인정하고 그냥 장점만 얘기할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저라면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 그것 때문에 불편했구나. 아, 맞아. 내가 좀 더위랑 추위를 잘 타가지고 얼굴이 좀 다 드러나는 편이야. 아, 그것 때문에 불편했구나. 아,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 그냥 이 정도로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그거 통해가지고 뭐 얘기했지. 아, 뭐 내가 이러이러했을 때 좀 신경 쓰였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장문은 좀 잘 안 좋아요. 장문은 너무 내가 설명하고 해명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장문은 웬만하면 잘 추천하진 않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 장문이 안 좋은 이유가 이미 뭐랄까, 이렇게 약간 상대방한테 불편하게 안 하고 장문 보냈으면은 진심이 더 그러니까 진심이 좀 잘 전달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앞부분에 이제 상대방을 너무 불편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에서 이 장문까지 딱 보내버리면은 이 남자분이 도망가고 싶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이 남자분은 좀 눈치 잘 보는 분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 잘 보는 분들은 편하게 해줘야 돼요. 편하게. 덜 부담스럽게. 그래서 이제 이거 보고 얘기했더니 이제 좀 이 남자분한테 좀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1시간 뒤에 이제 답답해가지고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보냈어요. 이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상대방이 좀 회피하고 좀 마냥 피하려고만 할 때 한번 그냥 좀 끌고 오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 장문. 그쵸. 우리 자연인 수업 들으면서 장문 줄이는 거 연습 많이 하죠? 너무 그 감정적으로 보내면은 상대방이 좀 부담스러워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제 톡 확인하고 잠들었네. 미안. 그러니까 읽고 잤대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웠던 거야. 그냥 부담스러워서 생각하기 싫다 이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장문은 뭐 정말 좋은 장문은 감동을 줄 수도 있는데 이런 갈등 상황에서는 너무 장문 쓰면은 잘 읽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그 상대방이 장문 보내면은 다 읽어요? 저는 그렇게 세세하게 잘 안 읽어요. 아마 잘 안 읽을 텐데, 좀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이면은. 그래서 그냥 팩트로 딱 간단하게 보내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어제 톡 확인하고 잠들었네. 미안. 출근 중이겠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어떻게 보면 그런 건 내가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문득 자꾸 생각이 나서 그랬어. 내가 예민한 거지 뭐.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꾸 생각이 났대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이 남자분이 눈치를 보는 성향일 수도 있기는 한데 약간 이미 이 여자분한테 뭔가 매력을 덜 느낀 것 같아요. 매력을 덜 느껴가지고 그냥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약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누군가랑 썸 타고 있었는데 뭔가 이 사람이 좀 지루해졌어요. 그리고 약간 관계 발전에 대한 그 동기를 살짝 잃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뭐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생겼어. 그럼 그것 때문에 차지 않아요? 그쵸? 약간 그런 거예요.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다 괜찮고 착하고 나 잘해주고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매력을 잘 못 느껴가지고 좀 지루해질 타이밍에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그냥 신경 쓰인 거 하나 생기니까 그게 이제 딱 꽂힌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 있을 거예요. 내가 썸 타거나 연애할 때 좀 상대방한테 좀 매력 떨어졌을 때 뭐 하나 약간 꼬투리 잡히면은 그것 때문에 막 그 생각이 증폭돼가지고 아,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헤어져야겠다 이렇게. 다른 연애할 때는 꼭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도 아마 그랬던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우리 주말에 생각 좀 더 해보고 다시 연락해도 될까?
이번 주는 내가 오늘 대구에 동료 결혼식 있어서 갔다가 내일 올 예정이거든. 장거리인가 보네요. 우리 주말에 생각 좀 더 다시 해보고 연락해도 될까? 그니까 아니 그 2주 만났는데 이렇게 뭐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분이 배려가 되게 많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려가 많은 거는 진짜 매너가 있는 것도 있기는 한데 진짜 뭐랄까 저는 아예 관심이 없고 이 사람이 별로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까지 안 할 것 같고 이 남자분도 막 이렇게 장문 보내주시는 거 보면은 좀 잘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마음은. 그쵸. 열정맨님도 장문은 마음을 전달하기에는 좋지만 감정이 너무 들어가죠. 감정도 너무 들어가고 일단은 장문 읽다 보면은 보통 산으로 가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중간에 그 약간 이런 막 추임새나 그 불필요한 그 꾸민 말들이 많아가지고 핵심을 잃고 처음에는 이걸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는 다른 얘기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 전제가 많아요. 전제. 이것도 이제 이분이 하고 싶었던 말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미안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했으면은 그냥 딱 그 핵심만 딱 전달돼가지고 이 남자분이 쉽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길게 말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뭐지 이거. 이 여자분이 하고 싶었던 말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 근데 그런 부분을 내가 좀 더 노력해보고 싶어. 이렇게.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길게 보면은 약간 이런 막 이렇게 구구절절한 얘기들 읽다가 무슨 말 하는 거지 하고 잘 안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장문을 이렇게 보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갈등 상황에서 장문을 보내죠? 그럼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해요. 이 상황 자체가. 왜냐면은 이 긴 글을 막 읽으면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갈등 때문에 머리 아픈데. 그래서 너무 그 갈등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장문 안 보내는 게 좋아요. 읽다가 머리 아파가지고 더 화나거든요. 그래서 네, 여성이 헤어지고 한다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사귀는 열정맨님이 마치 사귀는 사이에서 보내는 것 같아요. 여성이 헤어지고 한다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그쵸. 아니야, 충분히 그런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아. 단면만 보고 그럴 수 있지. 잘 아는 사이도 아니고. 2번 본 게 다니까 나도 실수한 거였고. 2번 본 게 다니까 나도 실수한 거였고.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더 컨트롤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인정하는 순간 진짜 잘못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대놓고 잘못을 했으면은 그건 사과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원래 그 체질이 그런 거는 실수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까지 사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어쩔 수 없는 나의 특징은 전 좀 오히려 당당하게 하는 게 사귀고 나서도 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내가 내 그런 원래 성향, 체질 이런 것들 다 맞춘다고 하고 사실 그런 DNA는 내가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맞춘다고 하고 내 잘못이라고 하고 사귀었어요. 그럼 사귀고 나서 그거 안 그럴 수 있을까요? 못 그래요. 못 참아요. 힘들 때 다 얼굴에 드러날 거고 피곤하면 다 드러날 건데 그때마다 나답지 않게 살 거예요? 나답게 살아야 그 행복한 연애를 하죠. 그것도 내가 의도적으로 막 그렇게 표정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이거는 실수하고 사과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솔직하게. 근데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솔직하게 말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래,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하자. 오빠도 결혼식 잘 다녀와. 제이님이 맞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표정에서 다 보인다고 솔직해서 귀엽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약간 눈치 보고 그래도 이 사람이 매력 있고 그러면은 맞춰요. 맞추고 더 잘하려고 잘 보이려고 하죠. 열정민님이 제가 표정에서 잘 드러나는데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잘못이에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낳아줬는데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러자 땡땡이
한 주 동안 고생했고 주말 잘 보내. 응, 오빠도 고생했어. 잘 보내. 주말 잘 보내. 이러고 이제 끝났나 봐요. 네. 그쵸. 안타깝죠, 여러분들. 저는 이제 맨날 그 재해사연 할 때마다 이제 약간 잘못된 거나 그런 것들을 좀 살짝 꼬집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은 이거는 뭐랄까, 이 여자분이 진짜 되게 선하신 분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 내용만 봤을 때. 물론 처음에 썸 탈 때고 너무 잘해보고 싶은 남자니까 잘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되게 그냥 최선을 다하셨어요. 근데 뭐랄까, 자기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 그 부분이 낮아가지고 지금 일방적으로 사과만 하다가 끝났잖아요. 자기가 뭐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그렇게 사과하고 막 이렇게 막 집요하게 물어보고 내가 싫은 이유를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하고, 내가 싫은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데잖아요. 사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랑 자신감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거여가지고, 네, 이 여자분도 솔직히 상처 진짜 많이 받았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행여 내가 이렇게 자존감 낮고 자신감이 없어도 멘트를 잘 쳤으면은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예시로 드렸었던 그런 멘트들 있죠.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약간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도 갖고 상대방을 좀 기다려줄 줄도 알고, 왜냐면 연애를 시작한다는 게 사실 나이가 들수록 30대 40대니까 나이가 들수록 막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줄 줄도 알고 상대방이 좀 생각할 시간도 주고 해야 되는데, 이 여자분이 좀 빨리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관심 없는 것 같네? 그럼 내가 불안하고 기다리기 힘드니까 빨리 정리해야지. 빨리 확실하게 해서 만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런 것들. 난 빨리 뭐 다른 사람 만나던가 해야지. 뭐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항상 여유를 가져야 돼요. 네. 이렇게 조급해지는 순간 망합니다. 왜냐? 감정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을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의 의견을 좀 존중해줘야 돼요. 근데 존중은 잘 해줬는데 너무 약간 이미 나는 별로라는 생각을 전제로 해가지고 좀 집요했던 것 같아요. 그쵸, 열정맨님. 뭔가 남자 쪽에 선택권이 있는 듯한 느낌이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첫 번째 위에 봤을 때는 서로 반응 너무 좋았어요. 그쵸? 저 이거 읽을 때는 완전 연인 같았거든요? 너무 좋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확 남자 쪽이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됐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이제 프레임과 나의 감정 컨트롤이에요. 이 남자분이 지금 한 번 답장 늦었다고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한 번 답장 늦었다고. 저는 솔직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5시간 동안 이 남자분이 원래 이 주말에 지금 이번 주에 동료 결혼식도 갔다 온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케줄을 조정하느라고 빨리 대답을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가지수는 되게 다양한데 최악의 상황만 설정해가지고 추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파국이 된 거라서, 여러분들 항상 썸 타고 연애할 때 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 갖고, 제가 저희 그 자연인 프로젝트 할 때 항상 말하잖아요. 나는 내 존재의 가치를 믿는다. 1번 아침마다 외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사랑받을 자격 충분히 있는 사람이고, 다 각자만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내 직업이 어떻든 내 성격이 어떻든 그런 거랑 별개 없이 그런 것들은 뭐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 되고, 내 가치,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내가 어떻든 간에 나는 잘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자신감이 있어야지 연애도 잘 되고, 그게 바로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높은 사람들은 뭐 없어도 되게 이렇게 당당하고 그 떵떵거리거든요. 그 옛날에도 옛날에 이제 프레임 높은 거지들이 어때요? 대감집들이 잔치할 때 그냥 당당하게 들어와가지고 막 밥상머리 막 밥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프레임이에요. 거지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당당하게 그냥 남의 잔치집 가가지고 밥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항상 당당하고 자신 있고 누굴 어딜 가든 나는 상대방이 환영해주고 대접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상대방을 대하세요. 네, 열정맨 운동도 도움됩니다. 이참에 도전해보세요. 맞아요, 운동 도움돼요. 네, 운동도 열심히 하세요. 왜냐면 운동을 하면은 그런 좋은 엔돌핀이라든지 건강한 호르몬이랑 나오고 이제 몸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고요. 무엇보다 성취감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운동도 도움이 돼요. 열정맨님 되게 참여도가 좋으시네요. 네. 그럼 오늘 이 사연도 해봤는데 혹시 이 내용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그쵸, 운동 딱 하고 나오면은 진짜 마음이 많이 바뀌죠. 네. 이 사연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해드려가지고 항상 질문이 없으시죠?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